안녕하세요 딥둥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457딥의 늘보맨입니다. 자, 오늘 항목풀이를 진행할 기업은 바로 서울신용보증재단입니다. 제가 신용보증과 관련된 기관들로 여러분들 참 많이 만나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도 제가 역시나 알찬 항목풀이를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요, 자소서 작성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항목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를 이제 작성하기 위해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어떤 기관인지 좀 이제 아시는 게 중요할 텐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은 살짝 다른 관점으로 기업을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일단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이냐 살펴보면, 여러분들 이제 지나다니시다 보면 작은 가게들이나 작은 사업체들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직원 규모가 한 3명에서 4명으로 된 식당들이라든지, 아니면 뭔가를 판매하시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요. 이런 분들이 사실은 상거래를 열심히 하시면서 신용도는 좋으나 사실은 눈에 보이는 담뱃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영세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사업을 뭔가 확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업을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돈을 조금 빌리고 싶은데 은행에 가게 되면 사실 담보물이 딱히 없기 때문에 은행이 해당 사업체에 뭘 믿고 돈을 빌려드려야 되는 거죠? 라는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서울시에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신용평가를 통해서 담보물은 없지만 신용도가 좋으니 그 보증을 우리가 서줄게, 대신 은행 돈 좀 빌려줘 라고 하면서 보증서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증서를 들고 영세한 사업체들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러한 설명을 듣다 보면 또 떠오르는 기관이 하나 있지 않으십니까? 네, 바로 제가 얼마 전에 최근에 항목풀이를 진행했던 서울신용보증기금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본연적 기능이 신용보증기금과 유사한데 뭐하러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또 있어야 할까요? 여기서 제가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기금을 좀 비교 분석하면서 재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말고도 대구신용보증재단도 있고요, 아니면 대전신용보증재단도 있고요, 강원신용보증재단도 있고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사실 신용보증재단이 지역마다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그러면 신용보증기금이라는 곳이 있고, 또 신용보증기금은 전국에 이렇게 지사를 두고 다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하러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게 지역마다 또 있어야 할까요? 라는 의문이 드실 거예요. 여기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재단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대답하시는 게 거의 한 90% 이상이 똑같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비교적 그래도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제공하고요. 신용보증재단은 좀 그거보다는 규모가 작은 영세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맞습니다. 맞는 내용인데 사실 이것만으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이해도를 좀 갖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좀 여러 관점으로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 표에 보시면, 자, 먼저 주무기관부터 차이가 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금융위원회 산하이고요, 신용보증재단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재단이 본연적 기능은 같은데요, 신용보증재단만이 추가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살펴보면, 제가 뒤에서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냥 단순히 보증을 제공해주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상권을 살리는 그런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증서만 제공해주는 역할만 하진 않아요. 그건 왜냐라고 하면 바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재단이기 때문이죠. 신용보증기금은 기금관리원 준정부기관이고, 신용보증재단은 출자출연기관이에요. 요건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설립 근거도 다르죠.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고, 신용보증재단은 재단법에 의해서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엄연히 법률도 다릅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도 좀 다른데요. 이것도 좀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보증기금은 이제 신용보증기금이라는 기관 하나에 이제 밑에 여러 가지 지사들을 두고 전국적으로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있는데, 신용보증재단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대구신용보증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이렇게 전부 지역별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 독립된 재단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보증기금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기관의 특성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산하기관도 다르긴 하지만요. 보시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신용보증기금이 아니라 서울신용보증재단이에요. 자, 재단과 기금의 차이점 한번 살펴볼게요. 재단이란, 자, 여기 보시면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에 의해 구성된 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좀 물결 표시 이후에 보면 여기서도 재산이라는 게 나오죠. 말 그대로 재단은 재산을 다루는 기관입니다. 제가 이렇게 재단에 대한 정의를 가져놓은 것처럼 공기업과 재단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신용보증기금은요, 기금 관련 중정부 기관입니다. 즉, 정부의 재원으로 출자가 되고 정부에 의해 주도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즉 공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재단법인은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해서 만들어진 기관이에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재산이라는 단어가 키워드가 많이 등장하죠. 재단의 정의를 보게 되면. 그게 왜 그러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재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면접을 가게 되면요, 재단에 대한 특징을 알고 있느냐, 재단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재단의 특성을 좀 잘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단의 특성을 좀 잘 알아놓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신용보증기금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차이점을 또 하나 살펴보면 기능은 같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CEO 메시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가져온 건 신용보증기금의 CEO 메시지인데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CEO 메시지에서 전부 등장하는 키워드가 중소기업이죠. 무려 4번을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전국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정부기관이고 공기업입니다. 반면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여기 CEO 메시지에 보면 아시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즉 어디 지역이요? 서울이라는 지역이요. 그리고 서울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공,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 지역경제 버팀목, 즉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서울이란 지역과 그 안에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지원하는 규모의 면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지역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전국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보증을 제공한다는 반면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이라는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게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역 밀착형 금융을 제공할 수 있겠죠. 이 지역 밀착이라는 키워드도 여러분들 자소서에 잘 활용해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재단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면서 비교 분석해보면서 재단의 특성을 이해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하는 사업들이 무엇이고 이렇게 떠들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가셔서도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이고 2022년도에 풀어놓은 자소서 항목풀이에서도 기업 분석을 진행을 해드렸고요. 또 저희 별도 게시물에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기업 분석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이미 저희가 수차례 기업 분석을 진행을 해드렸기 때문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해 드리기보다는 한번 이번엔 기금과 비교해 드리면서 재단의 특성을 좀 잘 이해해 보시길 바라는 마음에 조금 다른 관점으로 기업 분석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457D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기업 분석이나 전년도 항목풀이 참고해 보셔도 좋겠고요. 아니면 홈페이지만 둘러보셔도 충분히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문항을 풀어드릴 텐데 제가 오늘 가져온 문항은 조금 까다롭고 어려운 문항이에요. 여러분들 통상적으로 기업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보통 지원동기 문항인데요. 이번 문항은 지원동기를 살짝 틀어놨습니다. 어떻게 틀었냐라고 하면은 자, 여러분들 그냥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지원한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 게 아니라 자, 보시면 알겠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우리 재단의 존재 가치는 무엇이냐, 아주 상위 버전으로 묻고 있습니다. 기업의 존재 가치가 뭐냐. 저희가 면접 코칭 진행해드리면서
뭐 이 기업을 단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 이 직무를 단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런 문항들을 이제 학생들이랑 같이 얘기해보고 정리해보는 시간들이 있는데요. 그 문항을 왜 하는 거냐면요. 사실은 어떤 개념이나 어떤 정보에 대해서 사실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는 거는 거기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다 구분해내고 가장 필요한 핵심만 남길 수 있다는 것이 그 정보를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기관이나 아니면 그 직무가 하는 모든 정보들을 내가 단 하나로 요약해낼 수 있다. 그만큼 중요하지 않은 것과 중요한 것을 구분할 정도로 잘 알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원 동기도 아주 까다롭고 어려운 문항입니다. 그래서 존재 가치를 얘기해봐라?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 번째로 뭐 재단이 나아갈 방향, 어떻게 나아가야 하냐, 그리고 그 방향에 너는 어떻게 기여할 수 있니? 이렇게 좀 세 가지 포인트를 묻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뭐 소재에 대한 이야기, 작성 방법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딱 나눠서 풀어드리기보다는 설명을 해드리면서 바로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작성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크게 드리면 세 가지 포인트로 나눠서 작성해 주시면 돼요. 문항에 있는 그대로 존재 가치가 뭐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꼭 그 이유까지 같이 제시해 드려야 됩니다. 여기서는 뭐 재단이 하는 사업이라든지 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요. 내가 생각하는 이유들을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재단이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기여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세 파트로 작성을 해주시면 아주 좋을 거예요. 그래서 세 개의 문단으로 나눠서 작성하셔도 돼요. 그래서 각각 소제목 달고 작성하셔도 되고, 아니면 존재 가치와 이유, 그리고 재단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또 반으로 묶어서 이렇게 50대 50대 비율로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딱히 정해진 룰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되는데 좀 구분 지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점 먼저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저는 재단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존재 가치 사실 뭐 소상공인들을 지원한다, 뭐 지역 경제 활성화를 뭐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설립 목적이나 미션에 있는 내용들 그대로 갖다 쓸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여러분들의 시각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총 4가지 관점을 좀 가져왔어요.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은 관점을 제시할 수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사실 크게는 이 4가지 관점만 접근해보시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많은 내용들을 작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4가지 관점을 가져왔는데, 자, 이 4가지를 모두 설명해드리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크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 사업적 측면에서 존재 가치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기업 분석을 진행을 하면서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뭐 보증을 제공하는 것도 좋고 뭐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도 좋고 한데, 얘네들은 정말 이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 인프라 자체를 살리려고 많이 노력하는구나 라는 걸 굉장히 크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걸 보면 어떤 걸 보면서 느꼈냐라고 하면 이 골목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로컬 브랜드 상권 현황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살펴본 보로는 뭐 5개를 뭐 육성하고 2개를 뭐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총 7개의 상권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이 골목 상권이 사실 소상공인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 자체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소상공인들이 모여있는 이 상권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기에 참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권의 어떤 콘텐츠를 고민하기도 하고 그 상권 주변에 인근에 있는 인구 통계학적 요소들을 분석해 가면서 이 상권은 어떤 특성을 살려보면 좋을까? 어떤 콘텐츠를 녹여보면 좋을까라는 것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고 굉장히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존재 가치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자,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을 살리는 일, 경제 실필줄을 살리는 숭고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서울신보의 존재 가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서울신보가 존재하는 가치가요, 그냥 단순히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뭐 생존율 강화, 이것뿐만 아니라 그 소상공인들이 있는 그 상권에 대한 자체적인 인프라, 즉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어라. 이런 것처럼 소상공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소상공인들이 모여있는 인프라 자체를 띄우는 일, 그래서 그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제가 생각한 서울신보의 존재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재를 작성을 했고요.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그런 재단의 본연적 기능에 그치지 않고 S로컬 모델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프라를 지원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그래서 지역상권의 발달이 소상공인의 성장, 그리고 소상공인의 성장이 국가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첫 고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 라고 하면서 재단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까지 사업을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존재 가치를 여기까지 설명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존재 가치 설명했는데 그 다음에 물어보기는 게 뭐예요? 그럼 재단이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그래서 사실 제가 가져온 게 있는데, 여러분들 재단이 나아갈 될 방향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게 떠오르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항목풀이를 참고하시면 제가 첨부물에 올려놓기도 했고요. 아니면요, 사실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업무 추진 계획이란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2023년도에 어떻게 업무를 추진할 건지 그 계획들이 나와 있는데, 거길 참고하셔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골목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을 가져왔기 때문에 저는 재단이 나아갈 방향에서도 골목 상권과 관련된 추진 계획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로컬 브랜드 상권 발굴을 육성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계획이 1단계, 2단계, 그리고 로드맵까지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다음의 내용을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재단이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해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로 이어지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민간 투자라는 게 꼭 자본만 있는 건 아니에요. 돈적인 투자도 있겠지만 이런 골목 상권에 대한 민간의 관심, 그리고 그 활성화에 민간도 같이 뛰어들게 되면 더 큰 시너지가 나겠죠. 그래서 현재 2023년 기준 총 7개의 상권을 지원하여 육성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골목 상권이 총 90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7개인데 총 90개 언제 다 하나요? 그쵸?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이어주면 좋겠다. 여러분들 백종원의 골목 상권 보시면서 아마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골목 상권이 중요하다는 것은. 그리고 그 자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좀 많이 느끼셨을 텐데, 그런 점에 있어서도 저도 꼭 재단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게 민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고 관심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재단이 그런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보면 어떨까라는 관점으로 제시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이 그러면 이런 사업이나 재단의 역할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예시를 말씀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물론 2번에서 역량을 묻고 있는 문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여할 부분에 대해서는요, 어떤 업무나 사업에 기여하겠다라고 작성하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저처럼 역량을 통해서 내가 어떤 기여를 할지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량을 좀 들고 왔는데, 경제학 과목 수강하면서 본연적 기능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신용도나 재무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길렀고, 두 번째, 교내에서 했던 경험을 통해서 기업의 참여나 협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역량을 키웠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본인이 신용보증 제공에도 기여하고 이런 골목상권 활성화에 있어서 민간 투자를 이어지는데 기여하겠다라는 식으로 어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보시면 천자를 아주 빼곡하게 작성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글자 수가 참 많죠. 제가 완성된 예시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글자 수가 엄청 많죠. 아마 너무 빼곡해서 잘 보이시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확대해서 보시거나, 아니면 좀 더 많은 예시나 요 예시를 좀 자세히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 457딥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도움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번, 3번, 4번, 5번 문항까지 문항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문항이 좀 길기도 하고요. 좀 문항에서 요구하는 바가 아주 세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 같은 것들 제가 항목풀이에 잘 넣어놨는데,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잘 놓치지 말고 작성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좀 채용이 뜸한 시기인데 금융권이나 이제 금융공기업을 준비하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잘 작성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항목풀이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항목풀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딥둥이 여러분들, 안녕!